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는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더라도 검찰이 박근혜를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70%는 박근혜가 탄핵되더라도 구속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약 10%에 그쳤습니다. 탄핵 찬성 의견은 76%였으며 기각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19%에 불과했습니다. 리서치 플러스가 지난 3일에서 4일 조사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무선 전화로 조사도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3%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응답은 21%에 그쳤습니다. 또한 국민의 66%는 헌재의 재판 심리 과정이 공정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답변은 25%에 머물렀습니다. 아니 헌재 판사를 뭐 동향 파악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요?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초딩도 아니고 점점점 하셨는데 초딩도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아직은 뭐 의혹입니다. 네. 하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야 될 그럼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한 거고요. 행간에서도 탄핵 얘기 좀 해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국민들도 평생 경험하지 않은 역사책에서나 나올 것 같은 장면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작년 12월 9일 이후에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 탄핵, 운명의 일주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선고가 3월 10일 날 내려질 거다. 금요일에 내려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가장 높죠. 네, 현재로서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 3월 13일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네. 그러니까 퇴임일 선고를 내기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바로 전주 금요일인 10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평일 중에 이제 가장 끝이 금요일이니까. 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뭐 추정입니다. 그렇죠. 3월 13일 선고할 거란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3월 10일 선고를 하면 5월 9일 이내, 13일 선고를 하면 5월 10일 이내 선고를 치러야 하는데 4월은 조금 선거 치르기엔 빠르고 이 5월은 또 연휴가 끼어 있으니까 연휴 직후에 선거를 치르는 게 좋으니까 3월 13일 선고를 내리면 날짜가 딱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만약 이제 이게 탄핵이 인용된다는 가정하에 네, 인용된다면. 대통령 선거일까지 고려해서 결정이 내릴 수도 있다. 선거가 내려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쪽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어느 쪽에 선고를 하든 이번 주 중에는 뭐 선고일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선고일을 고지한다면서요. 보통 이제 선고 사흘 전쯤에 해왔던 관행을 생각할 때는 내일이나 모레쯤 선고일이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탄핵 운명의 일주일.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4가지 선택지가 있다입니다. 4가지요? 제가 앞에서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용, 기각, 각하? 더 있어요? 네, 하나가 더 있어요. 뭐요? 하야. 그러니까 헌재가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완전히 사라진 카드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요. 그래요? 뭐 이렇게 4가지를 쭉 말씀드리면 뭐 탄핵 인용과 기각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아는 선택지잖아요. 근데 남은 2가지 선택지 중 하나는 각하인데 이게 처음에는 박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기각을 주장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기류가 바뀌었죠. 각하 쪽으로.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으니 아예 심판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게 각하예요. 이 김평호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안이 이른바 섞어찌기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13가지 탄핵 사유 하나하나를 표결하지 않아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나로 다 섞어찌기처럼 한 번의 표결로 끝났다. 이러니까 이거는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이런 주장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진짜 맞아요? 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그랬었어요?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는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가능성은 적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야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스스로 헌재 결정 직전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무서운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하야를 선택하게 되면 탄핵 심판을 끝까지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게 논란이 일 것이고요. 그렇죠. 대통령 예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법 처리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논란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카드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다. 네. 요거까지. 자,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입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아, 이번 말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는데요. 박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글쎄요. 박 대통령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저도 좀 궁금한데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잖아요. 예, 예. 신문에 의견 광고를 내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라고 선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왜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승복하라고 하냐? 우리가 무슨 노예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북한 인민이다. 네. 승복하는 사람은 북한 인민이다. 이런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헌재 8인 재판관이 내린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면으로 볼 때 과연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게 누구냐? 박 대통령 측이냐? 아니면 반대 측이냐?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04년 때를 좀 배워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도 헌재 결정을 조건 없이 승복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네. 탄핵에 반대했던 열린우리당도 겸허한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헌재 결정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럼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 아닙니까? 아, 그렇죠.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고 만약 계속 선동을 한다면 불복 프레임으로 간다면 이건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게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유신 탄핵 사유가 아닙니까?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행간 가보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끝난 게 아니다. 네. 헌재 선고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훨씬 더 극심한 갈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러면 박 대통령은 즉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검찰 소환과 사법 처리를 두고 반대와 찬성으로 엇갈릴 것이고 대통령 선거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니까 정신없는 시간들이 아마 지나갈 겁니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겠죠.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가 서로 극단적인 적대감을 노출하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뭐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신문을 보면은 예. 헌재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한다는 여론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 중에 63%가 다른 결과, 내 생각과 다른 결과는 수용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가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사임할 경우를 상정하고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박근혜는 누구한테 사표를 내느냐? 대통령 사임 절차와 관련한 법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박근혜 말만 믿고 사표를 받고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각하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헌법재판소 변론 경험이 많은 이재화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팟캐스트 판캐스트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사직서를 제출을 하더라도 수리를 해야 공무원관계가 소멸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임명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명권자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컨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징계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사직원을 제출할 자유는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수리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가 의결로서 수리를 하게 되고요. 수리 행위가 지방의회도 지방의원 같은 경우도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수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단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 대상인 경우, 즉 징계 절차 회부된 경우에는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명권자는 결국은 유권자라고 볼 수 있는데 유권자라는 것은 단일한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면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부분을 의결로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그런 입법 기술은 없지만 종합적인 체계적인 해석을 해보면 그래야 그 마땅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요. 미국도 결국 상원이 다 수리를 하는 거고 네. 우리 그 나라도 그 이승만 대통령의 선례가 있죠. 아, 제가 그때는 안 태어나가지고. 네. 그 4.19 혁명 이후에 네. 그 하야론이 대두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국민이 원하면 하야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결국 문서로서 제출해라. 네. 그 사직서를 문서로 받아서 국회가 본회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그 사직서를 수리합니다. 본회의 거치고 그 부분을 선포를 하죠. 그렇게 이제 도달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있는 생각을 가지는 걸 표시하는 거는 부족하고, 그게 정확하게 네. 행정기관에 수령이 돼야 의견이 도달을 해야 하고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이제 완료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 그거 일반적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징계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직을 내도 수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이상한 보직으로 그렇죠. 발령이 났었죠.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징계 절차 해보다 예컨대 파면이 되는 거와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효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파면 같은 경우는 5년간 공무원 단임권도 없어지고 없어질 뿐만 뭐 아니라 연금 수령에도 문제가 연금 생기는. 이런 부분이 다 박탈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 각종 연금이라든지 혜택을 보려면 그든 뭐 비서관이라든지 운전기사 각종 네. 경호 뭐 이런 공공시설 이용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탄핵되지면 그게 다 박탈되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제처럼 해석하지 않으면 네. 대통령은 이제 탄핵 대상이 되더라도 이미 변론 종결한 이후에 탄핵될 분위기면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탄핵 제도가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형사소출을 된 거지만 저희는 헌법재판이니까 헌법재판으로는 탄핵에 해당한데 뭐 형사처벌을 안 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불합리와 불상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 탄핵이 안 되더라도 이재용이 뇌물 공여자가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유죄 것이고. 판결을 받으면 물론 그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혜택은 받을 수가 없는데 네. 그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만약에 그런 편법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놀아나고 각하를 해야 된다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위반했는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판단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면 그 아스팔트에서 주장과 주장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끝없는 국정 혼란이 계속 야기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은 차후에 그 국정농단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걸 선언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세월호 그 7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거랑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최선의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했다. 그리고 미용치료나 이런 건 받은 적이 없다. 근데 그 이상으로 예전부터 헌재 재판관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고 그것을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진술을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대리인단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 뿐이어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국회 쪽 소송 대리인 이용구 변호사 우리 민변 회원이기도 한데 네. 명쾌하게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그 세월호에 그 죽어가는 학생들을 1차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애들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이 노력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가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 주장이 아주 저는